지난 시간에는 원수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에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기에 또는 산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해 한 내용이 입자의 전하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입자들이 어떻게 침전을 하는지 또는 침전이 되더라도 완벽하게 침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침전 이론에는 4가지의 침전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자가 서로 엉기지 않고 독립적으로 침전하는 독립입자 침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discrete particle sedimentation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응결 침전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대로 입자가 서로 엉기게 할 수 있는 매체, 미디어를 넣어서 입자끼리 엉기도록 하는 응결 침전이 있습니다. flocculation sedimentation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이것들이 점점 무거워지고 부피가 커져서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럴 때 그 바닥으로부터 위에 수표면에 이르기까지 그 깊이에 따라서 엉겨 있는 농도가 다르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간섭 침전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용어로는 지역 침전 또는 계면 침전이라고 그럽니다. 그거에 관해서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밀 침전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더 이상 침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침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농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입자끼리의 응력이 작용하게 되는 그런 이론 4가지가 있습니다. 독립입자 침전, 응결 침전, 간섭 침전, 안밀 침전,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독립입자 침전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물체가 물 속에서 가라앉게 되려고 하는 힘, 그건 결국 그 입자의 중력에 의한 힘이 작용을 하게 되겠고,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으려고 하면 이 입자 부피와 형상에 따라서 밑으로 못 내려가게 하는 마찰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힘, 결국은 가라앉으려고 하는 힘, 이것을 gravitational force라고 해서 FG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력에 의해서 침전이 되려고 하는데 이 부피 자체, 표면적에 따라서 빨리 가라앉을 수도 있고 또는 빨리 가라앉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마찰 저항력이라고 합니다. drag coefficient, drag force라고 합니다. FD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FD는 어떻게 계산이 되서는 뉴턴의 법칙에 따라서 FD는 CD, AP, rho W, VP의 스퀘어, 그 다음에 이거를 2로 나눈 값, 이걸 우리가 마찰 저항력 FD라고 표현을 하고, 중력에 의한 힘 FG는 rho P 마이너스 rho W에다가 gravitational force에다 G에다가 VP를 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라앉으려고 할 때에 이 물체, 이 입자가 가라앉으려고 할 때에 그 속도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이런 겁니다. 그 속도를 계산을 하려면 어떤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뉴턴의 법칙에서 FD는 FG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럼 결국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이 VP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입자의 침전 속도입니다. 입자의 침전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FD는 FG라고 이 두 개를 동일한 이퀄로 두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노테이션을 보면 CD는 drag coefficient라고 해서 저항 계수입니다. 이 CD는 저항 계수이고, 그 다음 AP는 입자의 면적입니다. 입자의 면적이 상당히 저항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low W는 물의 밀도이고, low P는 입자의 밀도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VP입니다. 이 VP는 뭐냐면 입자의 침전 속도입니다. G는 중력 가속도이고, 그럼 여기에 있는 중력에 의한 힘 FG는 low P 마이너스 low W G의 VP가 됩니다. 이 VP는 뭐냐? 입자의 부피입니다. 이 두 개를 같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독립입자의 침전입니다. 그럼 이 저항계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저항계수가 높을수록 빨리 가라앉지 않겠죠. 그럼 거기와 상당히 관계되는 것이 이 레이놀스 넘버인 NR입니다. 다음에 보면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서 X축에 있는 것이 레이놀스 넘버고 Y축에 있는 것이 드래그 코에피션트 CD 값입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 이 저항계수는 뭐하고 관계가 되어 있냐면 레이놀스 넘버하고 관계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곡선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NR 레이놀스 넘버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 침전 속도 VS, 왜냐하면 이것이 가라앉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가라앉는 것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VS에 그 다음에 D에 low W에 이걸 μ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 NR이 구해지면 이 CD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저항계수는 여기에 마찰 저항력에 해당하는 FD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CD가 클수록 FD 값은 커집니다. 그 말은 잘 가라앉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을 이 24를 NR 그러니까 레놀스 넘버를 나누고 거기 더하기 3 나누기 스퀘어 루트의 NR 플러스 0.34 하면 CD가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러면 우리는 물의 흐름을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아주 조용히 흐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라미나 플로우라고 합니다. 층류라고 합니다. 층류. 그 다음에 아주 홍수 때처럼 물이 아주 심하게 흔들리면서 흐르는 이런 것을 우리가 터뷸런트라고 합니다. 이걸 와류라고 합니다. 와류. 그러면 이 와류와 층류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은 전이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요히 흐르고 이거는 아주 심하게 흔들리면서 흐르는 거. 그 중간에 있는 게 트랜지션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레이놀스 넘버의 이 트랜지션 이 영역에 해당되는 이 레이놀스 넘버는 얼마부터냐 하면 1부터 1만까지입니다. 1부터 1만까지. 이것을 우리가 트랜지션 플로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보다 더 이하, 1 이하는 라미나 층류에 해당하는 레이놀스 넘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 이하, 0.1, 0.01, 0.001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와류는 레이놀스 넘버가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1만 이상, 1만, 10만, 100만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터뷸런트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만약에 1에 해당되는 것이 드래그 코에피션트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이 1부터 직선 위로 올라가면 어디에 걸리냐 하면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한 50 정도 되겠죠. 1에서 한 50 정도 이게 드래그 코에피션트입니다. 자, 어쨌든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레이놀스 넘버에 따라서 그 입자의 형태가 구형인지 디스크 판형인지 아니면 실린더처럼 생긴 것인지에 따라서 이 같은 레이놀스 넘버 1일 때 이 CD 값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1일 경우에 실린더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 형태는 여기서 가서 얼마가 되냐 하면 한 30, 40점 되겠죠.
그 다음에 스페어, 이게 구형일 때는 좀 더 CD가 높습니다. 높아서 이게 한 50좀 넘어가겠죠. 이렇게 우리는 이 레놀스 넘버와 드래그 코에피션트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자의 독립입자 침강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VS, 솔리드입니다. 이 솔리드의 속도는 어떻게? 이 침강 속도는 D 스퀘어, 그러니까 입자의 직경의 제곱에 rho s 마이너스 rho w의 g를 18 뮤로 계산. 유체의 밀도로 유체의 밀도. 이 사실은 물이니까 1입니다. 이 고형물의 밀도가 rho s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라고 종이를 따져보겠습니다. 자가라는 rho s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종이는 rho s가 자갈보다 낮습니다. 결국은 이 rho s가 높을수록 VS는 빨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리 위에서 자갈을 하천으로 내려 던졌을 때 굉장히 빠르게 강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즉 그 말은 이 rho s가 입자의 침강 속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응집입자, 그러니까 입자를 모아서 좀 더 무겁게 만들어서 가라앉게 할 경우와 그 다음에 입자가 엉기지 않은 상태에서 침전조에서 이 가라앉게 되는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독립자 침전 분석을 위한 개념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물이 들어옵니다. 제일 위라 가정하고 어떤 것은 자갈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바로 이래 내려가겠죠. 그보다 가벼운 거는 이렇게 떨어질 거고 그보다 더 가벼운 거는 이렇게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가벼운 것은 더 멀리까지 가겠죠. 그 말은 뭐냐면 물이 여기에서 유입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지나갑니다. 수평으로 지나갈 때 우리는 뭘 배웠냐 하면 이걸 배웠습니다. 이게 측류입니다. 그 말은 아주 고요히 흐르는 물이고 이거는 아주 심하게 흔들리면서 가는 거고 이거는 중간 단계이고 그래서 봤을 때 이런 경우는 물이 아주 고요히 흐른다고 합니다. 고요히 흐르는 이 수평류에 해당되는 힘하고 가라앉으려고 하는 이 힘, 그러니까 이 수직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의 이 벡터 값에 의해서 이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입자가 무거울수록 그러니까 자갈이나 쇠 같으면 금방 떨어지겠지만 그보다 가벼우면 그보다 더 가벼우면 그보다 가벼우면 이런 형태로 물에 가라앉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유출부라는 것은 입자가 이 벽에 그 침전조를 설계를 할 때 되도록이면 이것 이하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이 길이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걸리냐면 그걸 우리가 침전 슬러지라고 합니다. 침전 슬러지가 가라앉는 부분이고 여기는 물이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침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침전 속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본 식이 VS는 D제곱에 rho S 마이너스 rho W G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입자의 직경이 클수록 또는 점성계수 뮤가 작을수록 그 다음 입자의 밀도가 클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무거울수록 빨라지고 그 다음 입경이 클수록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침전조의 설계를 하기 위해서 만든 식인데 물이 어떤 정해진 단위 시간에 따라서 물의 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Q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입 유량이고 A는 뭐냐면 바닥 면적입니다. A는 바닥 면적이었는데 A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 바닥 면적. 이게 지금 2차원으로 된 3차원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는데 자,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제거율 N가 됩니다. 제거율.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어떤 거는 가라앉고 어떤 거는 가라앉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침전지에서
이 침전지에서 물이 이제 이렇게 나가겠죠. 유출도.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침전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긴 건데 물이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물이 이렇게 나갑니다. 유출부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 나가게 될 때 그거를 우리가 원류라고 합니다. overflow라고 해서 단위 시간당 그렇죠. 단위 시간당 이 양이 그죠. cubic meter per 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많을수록 길수록 그러면 뭐냐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것이 길수록 이게 아니라 길수록 많은 물이 흐르겠죠. 그럼 그거를 나타내는 값이 원류 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길이에 따른 유량의 관계를 원류 부하라고 합니다. 유입 유량과 원료 길이. 그 침전지의 길이겠죠. 원형일 경우에는 원형 침전지일 경우에는 파이디라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 수리적 부하는 어떻게 하냐면 수 면적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그러면 단위 면적당하고 단위 길이당 이런 거거든요. 그럼 수 면적일 경우에는 Q를 A로 나누고 선형일 경우에는 원료 부하니까 여기에다가 L 그러니까 침전조의 길이에 대해서 나눠주기만 하면 이 우리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은 지나갔고 그럼 독립자 침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그 독립자 침전이 가라앉기를 우리는 가라앉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입자가 와서 물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가벼울수록 가라앉지 못합니다. 이게 가라앉지 못합니다. 끌려 나갑니다. 끌려 나가겠죠. 그럼 이 입자는 결국은 침전조에서 가라앉지 못하고 물이 바깥으로 유출됩니다. 이 유출되는 이 입자가 들어있는 물을 우리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물 속에 들어있는 입자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거하는 방법이 그 다음 이론이 뭐냐면 여과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부유 입자의 침전 과정을 거치더라도 여전히 입자끼리 응집되지 못한 입자를 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모래청 등으로 입자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공극을 이용해서 정수 처리를 하는 과정을 우리는 여과라고 합니다. 그것을 모식화 드링 이 그림으로 보면 이 침전지를 지나서 물이 입자가 들어있는 채로 유입이 됩니다. 이건 여과입니다. 그래서 물이 여기서 오면 물의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물에 입자가 포함된 채로 모래층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입자가 모래에 끼어서 바깥으로 못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여과층이라고 합니다. 모래, 자괄 뭐 이런 것들로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배수의 여과수가 이제 나갑니다. 만약에 여기에 쌓일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입자가 쌓이면 어떻게 하냐? 이거를 물을 강력한 힘으로 쏘아 올리면 여기 공극에 붙어있던 입자들이 어디로 가겠죠. 그것을 우리는 역세척이라고 합니다. 역세척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물이 내려오는 거고 이거는 아주 센 물의 힘 또는 공기의 힘으로 이거를 불어 올려서 여기에 도랑을 통해서 입자가 모래 속에 붙어 있던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역세척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과를 할 때 그럼 언제까지 지속을 할 거냐? 언제까지 지속할 거냐? 아니면 압력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처리된 이 처리수에 들어가 있는 입자의 농도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냐?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다가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수두를 볼 수 있는 투명관을 설치를 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이제 유출 수질입니다. 점점 처음에는 별로 입자가 안 나오겠죠. 안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서 점점점 입자가 빠져나오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유출수질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여기에서 모래 위에 쌓이는 것 때문에 이 압력이 점점점 여기에 보면 여기 처음에는 수도가 하나도 없겠죠. 물이 들어오자마자 다 내려갈 거니까. 요게 점점점 쌓이면 물의 높이가 점점점 올라가겠죠. 이것을 수도, 헤드, 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수질이 좀 나빠지거나 아니면 압력이 높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생겼죠. 아니면 양쪽 중에 어떤 게 이제 가장 먼저 할 거냐. 수질이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압력이 기준되느냐. 압력을 기준하는 것은 운전이고 수질이 기준되는 것은 배출수의 최종 처리 수질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 기간 동안 운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압력까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운전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관계가 이 직선에 해당되는 것이 수도 손실 상승분이고, 그 다음에 여출 수질은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에 시간이 오면 이쪽에서 셧다운을 하고 뭘 해야 되냐면 역세척을 해야 되겠죠. 역세척. 마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압력이 쌓이면서 물의 높이가 점점점 올라가겠죠. 그럼 그때 그만둘 거냐 아니면 배수되는 수질에 의해서 그만둘 거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해당되면 이걸 역세척을 하게 됩니다. 역세척.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 순간에 셧다운을 하고 역세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기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유물질,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침연조를 거쳐서 나온 부유물질은 어떻게 제거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게 모래라고 치면 이 입자물질이 여기에 쌓이기도 하고 응집된 입자도 여기 쌓이기도 하고, 요거는 뭐냐면 독립입자들이겠죠. 그 기계적으로 이제 물이 내려오면서 이 공급, 이것을 이제 공간, 포로시티, 공간을 통해서 이 입자들이 내려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 언젠가는 여기에 막히게 되겠죠. 이 막히게 되는 기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2개, 3개, 이렇게 4개, 5개 하다가 결국은 부유입자가 크게 걸리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밀려서 내려오게 되면 배출수 수질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셧다운을 해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까지는 침전과 여과 기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